지난 시간 아이폰 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부분인 오브젝티브-C 기본 3주차와 그 다음에 아이폰 프로그래밍 3주 정도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7번째, 그 다음에 아이폰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앞선 강의들, 그 다음에 오늘 할 강의, 그리고 앞으로 할 강의들의 분량이 대부분 하나의 강의당 1시간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 수업을 진행하거나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강좌의 내용이 1시간 분량이지만 실제로 학생분들한테 똑같이 작성해보고 똑같이 실습해보시라고 하면은 그러한 시간의 양이 실습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이래저래 텍스트를 타이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2시간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실습량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보시면서 이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 iOS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시간을 주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저렇게 했었지 라고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멈춰두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을 실습을 해 보시면서 그렇게 이 강의를 본인에게 맞게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1시간 수업하는 분량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즉 그 3학점 3시간 분량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해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툴바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탭바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란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오늘 하는 것, 다음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아이폰 카메라와 포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혹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RSS의 XML 데이터를 파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구글 맵을 이용한 현재의 위치 좌표, 이거 하는 것은 보통 아마 아이폰을 실제로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간단한 데이터 처리와 가속도 센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쭉 앞으로 수업을 할 진행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행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어떠한 앱을 만들 때 간단한 앱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커리큘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의 앱을, 간단한 앱을 만들 때 쓰는 그러한 것들을 또 설명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코로나 문제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 보니 과연 이 모든 것을 제가 하나하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툴바를 사용하는 걸 하면서 이 툴바 내에서 UI 데이트 피커라는 것과 그 다음에 UI 피커 매니저, 피커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UI 피커 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UI 툴바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툴바는 내비게이션 바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보통은 아래쪽에다가 바를 두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예전에는 이러한 툴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파란색 배경 안 나타나고 그냥 투명하게 툴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툴바를 만들어서 이 뷰를 바꿔주는 스위치를, 이쪽 버튼을 넣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툴바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진 않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기능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 툴바라고 하는 애는 나중에 말씀드린 이 아이폰 카메라, 그 다음에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부를 때 아래쪽 부분에 버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버튼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어떠한 툴바를 만들어 볼 것이냐면 뷰를 이 빨간색 뷰와 그 다음에 파란색 뷰를 각각의 UI 뷰 컨트롤러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는 둘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툴바가 맨 앞에 나타나서 스위치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빨간색 화면이 보였다가 파란색 화면이 보였다가 또 빨간색 화면이 보이는 이걸 누를 때 각각 바뀌는 그러한 툴바 동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적혀 있지만 이제 알아볼 거는 툴바는 배경에다 다 붙이고 맨 위에다가 붙이는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툴바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바에다가 실제 그 버튼을 붙이실 때에는 이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템에다가요. 그 다음에 버튼이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왼쪽에서부터 채워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버튼을 가운데다 두기 위해서는 앞과 뒤쪽에 이 UI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 플렉서블 스페이스라고 해서 눈에는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두 개의 버튼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작할 버튼을 가운데다가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코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툴바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를 열어서 차례차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empty application에서 이번에도 툴바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7번째 수업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해봤던 거고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툴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3개의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빨간색 뷰 컨트롤러 하나와 파란색 뷰 컨트롤러 하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 툴바와 같이 붙여줄 메인 컨트롤러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뉴 파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코코아 터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메인 뷰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뷰 컨트롤러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데이트가 보여질 데이트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커 뷰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픽 뷰 컨트롤러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메인은 앱 델리게이트에서 처음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요. 앱 델리게이트 M에다가 여기에 import main view 컨트롤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뷰 컨트롤러 메인을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윈도우에다가 set root를 하셔서 메인을 추가하시면은 메인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에서는 이 데이트 혹은 피커 뷰 컨트롤러, 이거 두 개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순서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데이트 뷰 컨트롤러와 피커 뷰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메인 헤더에다가는 나 좀 이따가 데이트 뷰 컨트롤러라는 애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피커 뷰 컨트롤러라는 애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잠깐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이 데이트 뷰 컨트롤러와 피커 뷰 컨트롤러의 색깔을 구분을 해야지 제가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커 뷰 컨트롤러 빨간색이라고 하는 애를 이 피크 뷰 컨트롤러에서 화면을 빨간색으로 해줍니다. 현재의 뷰에 ES 키 누르면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죠? 다음에 죄송합니다.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네. 왜 안 나올까요? 데이트 쪽에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래 셀프, 뷰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서, 네. 여기에다가, set background color 해서 UI 컬러 중에 여기에 얘는 블루 컬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커 뷰 컨트롤러에서도요, 픽 뷰 컨트롤러에서도 셀프 뷰 하면은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왜 자꾸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강제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나오죠, 지금. 네, 잠시만요. 뷰 컨트롤러 그대로 돼 있고, 얘도 그대로 돼 있는데,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set 하고 ESC 한번 눌러주면은, 네. 안 나오니 얘는 조금 있다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커 뷰 컨트롤러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똑같은 색깔인데 지금 이게 글씨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른 거 다 한번 실행을 시켜봐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저 파일을 지웠다가 다시 등록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네,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실행은 잘 되는구나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피커 뷰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이제 제대로 되네요. 셋 백그라운드, 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어쨌든 데이트 쪽에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피커 뷰 쪽에는 레드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장을 해주고, 얘네 둘이 메인에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메인에다가는 좀 전에 이제 저는 이 데이트 뷰 컨트롤러와 피커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 이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헤더에다가 처음에는 데이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데이트 뷰라는 애, 그 다음에 또 픽 뷰 컨트롤러에다가는 픽 뷰라고 하는 두 개를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VC라고 해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걔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VC 해서 데이트 뷰 컨트롤러 메모리 할당 해주고, 그 다음에 픽 VC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픽 뷰 컨트롤러 init 할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뷰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데이트가 가지고 있는 뷰 컨트롤러의 뷰가 set, 네, 프레임을 이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뷰의, 네, 뷰의 바운드를 세팅해 주겠다 하셔도 되고요. 또, 네, 데이트 말고 픽 VC 뷰에다가도 set 프레임을 해서 좀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쓰려면요, 셀프 뷰가 가지고 있는 바운드를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둘 중에 편하신 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뷰를 만들었고, 뷰 컨트롤러들의 뷰를 만들었고, 뷰를 크기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화면에다가 뷰들을 붙입니다. add sub view 해서 데이트 VC가 가지고 있는 뷰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의 뷰에다가 add sub view 해서 pick VC도 붙여주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데이트 피커에 대한 걸 나중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커에 저희 커스텀 피커를 만드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꾸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
차례대로 했으니 이대로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화면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잘 붙여놨으면 이제서야 저희는 이 툴바를 만들어서 붙이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 툴바를 만들어서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아이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이템에 해당하는 버튼을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s array를 이용해서 array 한 다음에 여기에 ns array 해주고 array with object 해서 여기에 각각의 오브젝트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이기 위한 버튼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 양쪽에는 UI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 플렉서블, 스페이스를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일반적인 버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이 UI 바 버튼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UI 바 버튼 아이템 해서 버튼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거로 UI 바 버튼 아이템 중에서 얘도 메모리 할당을 하면서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록 하고 그 다음에 init with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넣는 형태로 사용자가 누를 애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여기에는 화면이 바뀌게 될 스위치라는 글씨가 들어가게, 그 다음에 위에는 UI 바 버튼 아이템 스타일 중에서요 일반적인 스타일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 디폴트, 컴팩트 디폴트, 매트릭 디폴트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바 버튼 스타일 플레인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당연히 현재의 화면에 셀렉터로 체인지 뷰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버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쓸 이 메소드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빈 공간 버튼입니다. 그래서 UI 바 버튼 아이템 얼록 그 다음에 init 할 때 이번에는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바 버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UI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 중에서 여기에 쭉 내려서 찾다 보면요 픽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플렉시블 스페이스로 해야지만 빈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탑켓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동작하는 것도 얘는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버튼 하나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었던 배열에다가 첫 번째는 버튼 빈 공간에 해당하는 2번, 그 다음에 버튼 1번, 그 다음에 버튼 2번을 해주셔야지만 차례대로 여기에 빈 공간, 그 다음에 스위치 버튼, 그 다음에 또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만든 어레이를 바 버튼에 이제 툴바에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I 툴바를 이제서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UI 툴바에 얼록 init를 써주면서 툴바가 붙어야 될 위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set frame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0, 그 다음에 툴바는 보통 한 44 정도 높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화면에 바운즈를 찾아서 거기에 원래 있는 크기 있죠. 의 높이 값에서 44를 뺀 위치에 해줘야지 맨 밑에다가 붙겠죠. 그 다음에 툴바의 가로 사이즈도요. 셀프 뷰에 바운즈, 그 다음에 사이즈 하고 난 다음에 와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는 화면이 너무 커졌네요. 이렇게 해서 툴바에 대한 화면 크기를 잡아주고 툴바에 들어갈 아이템을 세팅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set items 해서 어레이 만들어 놨던 애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뷰 화면을 다 붙였고 툴바를 세팅하기 위한 버튼과 그 다음에 버튼에 들어갈 순서, 위치 잡아주는 거를 했으니
툴바를 현재의 화면에다가 이제 붙이시면 되겠죠. 다음에 아직까지 이 메소드를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툴바가 잘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뭐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건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다음과 같이 툴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버튼을 그러면 넣어주려면은 실제 동작하는 거를 이쪽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작하는 거를 넣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다음과 같이 셀프 뷰에서 0번에 있었던 인덱스와 1번에 있는 인덱스를 두 개를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여기에 첫 번째 붙은 애가 0번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0번은 데이트 뷰 컨트롤러였고 파란색인 상태입니다. 네, 블루인 상태죠. 그 다음에 1번은 그럼 레드일 겁니다. 근데 파란색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레드를 붙였으니 저희는 실행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빨간색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셀프 뷰 한 다음에 exchange 0번과 1번의 위치를 바꿔라 라고 하면요. 이게 한 번 실행되는 순간에 얘가 1번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0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은 얘가 다시 1, 얘가 또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파란색, 또 한 번 누르면 빨간색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툴바를 사용을 할 때, 이 툴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툴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UI 바 버튼 스타일 아이템 플렉서블 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쪽에 보시면 툴바 아이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툴바 버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간단하게 이 플렉서블 스페이스라는 거 하나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플레인에 해당하는 걸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던 타입이라든가 취소 혹은 세이브, 애드, 그 다음에 액션 혹은 뭐 북마크 여러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미 아이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들은 적용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냥 사용해서 붙여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작은 안 할 거지만 붙여놔 본다라고만 하면요. 바 버튼 아이템 해서 버튼 3번 하고 UI 바 버튼 INIT 하고 시스템 아이템 중에서 나는 여기에 있는 뭐 북마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북마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은 실제로 하게 안 할 거니까요. 널로 지금 잠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I 바 버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번 해서 카메라 붙여볼까요? UI 바 버튼 아이템 얼로 INIT with 시스템 아이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아이템 중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애가 있을 텐데요. 그쵸?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의 카메라니까 UI 바 버튼 시스템 아이템 중에 시스템 아이템 중에요. 카메라라고 하는 애가 있을 테니 걔도 동작은 안 할 거지만 한번 만들어만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배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카메라 있는 것을 맨 왼쪽에 버튼 3번에 그 다음에 카메라 말고 북마크를 버튼 이번에는 북마크가 3이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는 4가 이쪽에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카메라 버튼 빈 공간 스위치라는 글씨 빈 공간 그 다음에 이쪽에 북마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동작은 안 하겠지만 버튼 3과 4가 붙어서 카메라 무늬의 버튼 그 다음에 북마크의 버튼이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툴바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 데이트 뷰라는 곳과 피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데이트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피커라는 걸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데이트 피커는 저희가 어떠한 그 알람을 설정을 하거나 몇 가지 날짜 정보를 등록을 할 때, 혹은 시간을 등록을 할 때 쓰는 자동적으로 이쪽에서 제공하는 피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UI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트 피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일반적으로는 216 정도의 픽셀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치 지정을 보통 세로 위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 설정을 안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에드타켓을 이용을 해서 값 변화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UI 데이트 피커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데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기 위해서요, 데이트 피커 쪽에 가서 저는 레이블 하나를 사용할 겁니다. 글씨가 이제 몇 시에 선택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UI 데이트 피커라는 애도 데이트 피커라고 사용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설정과 화면에 보여질 글씨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데이트 피커 하나를 만들고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형태에서는요, 시간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의 날짜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 혹은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 여기가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혹은 카운트다운 타이머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간과 날짜를 동시에 나타나기 위해서 데이트 피커 모드 date and time이라고 세팅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값을 바꿀 때 이 change ti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피커를 붙였습니다. 레이블 만들 때에는 그냥 레이블만 한 게 아니라 데이트 포맷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날짜와 그 다음에 현재의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을 레이블에다 먼저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고 붙인 겁니다. 네, 그럼 요거만 한번 저희 생각했던 대로 요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피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픽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UI 데이트 피커로 init를 해줍니다. 초기화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데이트 피커에 set frame을 이용해서 현재의 화면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맨 위쪽에다가 피커에 그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면 바운즈 중에서 사이즈 가로에다가 높이는 216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트 피커의 위치를 잡아줬으니까요, 이제 데이트 피커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는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set picker 데이트 피커 모드에서 UI 데이트 피커 타임 혹은 데이트 and time으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피커가 동작을 사용자가 움직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add 타겟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화면에 셀렉터 해서 change dat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얘는 값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죠? 네, 바꾸고 여기 사용자가 바꾸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팅 값들을 잘 설정을 했으면 데이트 피커를 이제 화면상에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네, 잘 붙였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이 값을 바꾸게 될 때 그때 바뀐 값이 레이블에 눈에 보여야 되지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레이블의 위치 0, 여기에는 한 300 정도 위치에, 그 다음에 가로로는
250 정도, 50 정도 띄우고 하죠. 그 다음에 높이는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잡아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글씨에 해당하는 포맷을 좀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nsdate 포맷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포맷을 nsdate 포맷을 설정해주고 데이트 포맷 형태를 이거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외워서 쓰는 데다가 아니다 보니까 nsdate 올러 highlight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에다가 set date 포맷을 쓰고요. 여기에 이 형태를 년, 시간, 월, 일, 그 다음에 시간에 해당하는 걸 쓰는구나 라고 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YYY MM 그 다음에 DD 그 다음에 시간 hour, minute 이 미닛이 그 미닛일까요? 소문자 미닛을 쓰네요. 그쵸? 그래서 소문자 미닛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초까지 해서 씁니다. 그러면 데이트 포맷에 해당하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에다가 셋 텍스트를 해주는데 데이트 포맷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에 현재의 시간을 string with date로 해서 string from date인가요? 네, from date네요. 네, string from date로 해서 from date로 해서 현재 nsdate가 가지고 있는 date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nsdate가 가지고 있는 date 값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뷰에다가 다 만든 레이블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change date가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void change date를 써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다 쓰셨으면은 한번 또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이걸 스위치를 해줘야지만 이 데이트 피커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시간, 이걸 실행한 시간이 1시 29분, 그 다음에 5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거가 변화될 때 적용되는 거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nsdate 포맷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date 포맷 해서 nsdate 포맷 더 얼로 highlight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date 포맷에다가 set date 포맷 해서 ns string type로 해서 저거와 똑같죠. YYYY MM DD D가 네, 소문자를 쓰네요. 그 다음에 HH M 소문자 MM SS가 표현되게끔 하시면 되고, 실제 이제 레이블에다가 set 텍스트를 하시는데 데이트 포맷 중에서 여기에 string with date 포맷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피커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데이트 픽에서 가져오는 데이트 값을 적용시키겠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트 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를 보시면, 만약에 17일 하면 17일로 바뀌고요. 시간을 뭐 한 6시 하면은 6시 31분 얘도 또 바꾸면은 되겠고요. PM을 AM으로 바꾸면 6시로 적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 바꾸면 안 보이고요. 또 바꾸면은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것이 툴바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피커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피커를 사용해 봤다고 하면은 커스텀 피커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피커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되게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커스텀 피커가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은 시간 보여주는 저희 피커 있죠?
네, 시간 보여주는 피커인 이러한 형태로 투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피커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처음 배우시는 것 중에 어려운 개념이 이 델리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뚜렷한 구분을 지어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 데이터 소스라는 거에 의해서 설정하는 명령어를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지는 명령어들이 있을 텐데 이 UI 피커 뷰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를 할당을 해주기 위한 명령어 몇 개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만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작이 일어날 그러한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놓는 순간 있죠. 그럼 거기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는 함수를 꼭 여기에 선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설정을 먼저 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컴포넌트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컴포넌트가 선택을 했을 때 보여지게 되는 애들을 최소한 이 세 개를 이 데이터 소스에 해당하는 두 개와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명령어에 해당하는 하나, 총 3개의 명령어를 저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피커 뷰에 들어갈 데이터 값으로는 NS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바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피커 뷰 did select row in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커를 만들고 이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 사용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얘를 적용하기 위한 레이블까지 정도를 헤더 부분에 명시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코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커 뷰 컨트롤러에다가 만들 건데 저희는 델리게이트 UI 피커에 해당하는 뷰 델리게이트와 UI 피커 그 다음에 뷰 데이터 소스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써야 될 UI 피커 뷰를 저는 픽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NS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레이 1과 NS 어레이 2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UI 레이블 보여지게 하기 위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피커를 실제로 설정하기 위한 이 부분에서 픽을 나는 만들겠다 라고 해야 되겠죠. UI 피커 뷰 allow init를 해주시고요. 피커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set 그 다음에 프레임을 이용한 다음에 이번엔 피커의 밑에 쪽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뷰의 바운즈 부분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높이 부분에다가 빼기 아까 그 툴바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4를 해줘야 되죠. 다음 피커에 해당하는 높이를 216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대충 250, 60이 되겠죠. 그래서 260을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사이즈도 현재의 뷰의 바운즈의 사이즈의 와이드 값으로 하고 피커의 높이는 216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커에 해당하는 델리게이트 소스와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선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커를 설정할 set 델리게이트 부분을 현재의 화면에 나는 하겠다. 다음에 피커의 set 데이터 소스도 현재의 화면에다가 나는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값들을 피커에다가 붙여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레이 1번을 ns
array를 이용해서 array with object인 거죠. 여기에 앞에는 111, 그 다음에 222, 333, 5개 정도를 하죠. 444, 5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rray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array 2 해서 ns array with object 해서 a bbb ccc ddd 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든 두 개의 데이터를 피커에다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붙이는 작업은 좀 전에 했었던 그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애를 이 밑부분에다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줄 겁니다. 따라서 레이블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피커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 피커부터 붙이고 레이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dd serve view 해서 픽이라고 하는 애를 붙이겠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이블 만들어서 붙여야 되죠. 그래서 UI 레이블 follow init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셋 해서 잡아주셔야 되고요. 50에 얘도 한 300 정도 위치에 250 그 다음에 높이도 50으로 설정을 합니다. 레이블 그 다음에는 또 세팅해 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보여줘야 될 글씨 정도죠. 픽트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라고 그냥 글씨 하나를 써준 거고요. 현재 화면에다가 add 서브에서 레이블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뭐라고 막 나오는데 프로토콜 중에 너 데이터 소스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읽어보면은 데이터 소스 부분과 델리게이트를 이쪽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3개에 해당하는 4개죠. 4개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개의 작성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 integer 해서 number of component 하면 맨 위에 거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 잘 읽어보시면 피커 뷰 안에 컴포넌트 개수를 너 몇 개로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하나 해서 이 피커가 2개짜리 피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나는 2개야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해주기를 2개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개를 하는 그러한 피커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s integer 이번에는 또 ESC 키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인티저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게 또 피커 뷰에 해당하는 게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두 번째 선언해 줘야 될 게 돼야 될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럼 이제 각 컴포넌트가 또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각각의 컴포넌트, 피커 컴포넌트 안에 과연 몇 개의 로우가 있을 거냐라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라서요. 당연히 첫 번째 피커 컴포넌트일 경우에는 만약에 컴포넌트의 번호가 1번이다. 0번부터 있겠죠. 그러면 0번일 경우에 확인해 봅시다. 0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얘를 의미하는 애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1번의 개수를 넣어달라 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럼 컴포넌트가 두 번째 있는 화면의 컴포넌트면 그러면 어레이 2번에 있는 애의 개수를 적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사실 그냥 이거 다 그냥 안 하고 리턴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리턴 해주기를 이 값을 리턴하겠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사실 요 어레이 1번도 5개, 어레이 2번도 5개라서 이거 구분 없이 써도 됩니다. 단 만약에 여기에 뭐 이 다음에 FFF도 또 있다, 얘는 6개다고 하면은 이거일 때는 5개라는 표시를, 이거일 때는 6개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배열의 개수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커가 또 ns 스트링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글씨를 피커를 실제 보여주랍니다. 그래서 피커 해서 타이틀 로우 오브 컴포넌트 했을 때 라고 되어 있는 얘를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타이틀 로우 한 다음에 for 컴포넌트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실제로 피커에다가 눈에 보여지게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게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도 if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0번이면 여기에 리턴 해주기를 어레이가 1번이 가지고 있는 값에 이번에는 피커가 실제로 나타날 애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objective at index에서 실제 전달된 로우의 값을 리턴을 해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컴포넌트가 1인 경우에는요, 리턴 해주기를 array2가 가지고 있는 애 값에 objective at index를 해서 로우 값을 가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거를 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피커가 몇 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피커에 몇 개의 개수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글씨를 설정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사용자가 이제 그 피커를 뚜루룩 돌리다가 놓는 순간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 놓는 순간 동작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void 타입의 피커 뷰 부분에서 사용자가 did select를 한 순간입니다. 사용자가 그거를 선택했으면 선택한 값을 결정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컴포넌트 1번이 지금 움직인 거다, 0번이 움직인 거다 했을 때는 레이블에다가 set text 해서 여기에 array 1번이 가지고 있는 objective at index row 값을 적용을 시켜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블에다가 set text array 2에 objective at index에서 row 값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제 다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서 네, 제가 아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커를 설정하고 나는 3번을 선택했어 하는 순간 3번이 됩니다. 다음에 뒷부분에 피커를 F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B를 선택을 하면 B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하고 싶은데 둘 다 각각 선택된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레이블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레이블 또 UI 레이블 하나를 더 만든다 2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lbl2 해서 UI 레이블 얼럭 init 그 다음에 레이블 2 set frame을 해서 cselect make 50에 이번엔 350에 250에 50 정도 위치에 그 다음에 레이블 set text 해서 picked data 2가 보일 녀석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add sub view 한 다음에 lbl2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적용시키는 변화는 마지막 부분인 사용자가 그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이니까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lbl을 변화하게 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lbl2를 변화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작성이 된 거라서 실행을 했을 때 두 개가 있고요. 앞에 거는 위에 값을, 뒤에 거는 밑에 값을 바꾸는 거를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캡처 이미지 한 번을 이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메모리 구조 혹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피커에 대한 구조를 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데이터 하나 불러오는 레이블 1이라는 게 있고요. 레이블 1은 아니고 그냥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사용하는 레이블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커라고 하는 이 피커를 구성하고 있는 걸 잘 살펴보면 지금 얘는 피커가 두 개의 그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1번인 거고요. 컴포넌트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안에 먼저 그러면 컴포넌트를 첫 번째 세팅해 줘야 될 문제로 몇 개가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것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컴포넌트 안에는 두 번째로는 얘가 몇 개 있다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얘도 또 몇 개 있다를 설정해 줘야 되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 컴포넌트 개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컴포넌트 안에 1, 11, 22, 333, 444, 5라고 들어가야 될 데이터를 세팅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얘는 녹색으로 해볼까요? 세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자가 얘를 막 드래그를 하다가 이제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였었고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해서 그러면 각각의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면요. 그 부분을 이제 코드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쪽에서요. 첫 번째 보여지는 number of component in picker view. 피커 뷰 안에 그러면 몇 개의 컴포넌트를 넣겠느냐? 저는 두 개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두 개를 넣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데이터 소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각각의 피커마다 컴포넌트가 들어가는데 그 컴포넌트 안에는 몇 개의 열이 들어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11, 222, 333 있는 컴포넌트 0번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컴포넌트 1번에 하는 거로 AAA, BBB, CCC 있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0번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걔가 가지고 있는 값의 개수를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컴포넌트가 오게 되면은 1번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야 될 개수를 리턴해 주는 부분을 설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각각의 그럼 컴포넌트 안에 들어갈 실제적인 값이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 안에 실제적인 글씨의 들어가 있는 로우 값을 전달을 해줄 텐데 거기에 세팅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0번 컴포넌트에 111, 222, 333 이러한 글씨들이 있었고 1번 컴포넌트에 AAA, BBB, CCC 이러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0번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어레이 1번이 가지고 있는 그 로우의 값, 지금 여기서 로우가 전달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로우가 0번이면은 이 값이 리턴이 되겠죠. 로우 값이 1번이면 2번이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컴포넌트가 1번일 때에도 여기 코드가 실행되면서 모든 로우의 값을 다 적용을 시켜줘서 이 화면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사실상 화면상의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은 피커가 만들어지는 것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날짜가 아닌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부분은 이 코드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가 로우를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 컴포넌트에 대해서 로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이 0번 로우에 해당하는 혹은 1번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쪽을 막 조정해서 수정을 했다 라고 하면 0번 컴포넌트 건드린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레이블에다가 세팅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사용자가 여기를 막 1번 컴포넌트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게 되면은 1번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레이블 2에다가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 그 델리게이트 메소드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커스텀 컴포넌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트 UI 데이트 피커와, 그리고 또한 그 툴바는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하여튼 툴바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수업 그 7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